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78%, 코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수급이 정말 깜놀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엄청난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1조 1,500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4,732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이 중단되고 내년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번에 12월 FOMC를 마치고 난 다음 공개된 점도표를 통해서 다른 연준 위원들도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막 들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긴축 현재 진행형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종료가 되고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방향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축이 과하다거나 아니면 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넣을 때 그때마다 시장이 조금씩 조정될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긴축이 종료되고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자들도 이제 은행에서 돈 빼서 주식 시장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메이저 투자자들 이외에 그냥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주식 시장에 좀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투자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면 다음 뭐겠습니까? 실적 이야기가 옥석가리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시황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 여러분들께서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만 이렇게 잘 세워서 흘러가는 방향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투자할 때하고 이렇게 어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서 이것이 한번 정리해보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투자할 때 훨씬 더 쉬워짐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방향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주식 사고 파는 것만 잘하면 투자 잘 할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투자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어떤 적어도 꼭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기준으로서 시황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식 공부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매도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포인트를 찾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점에서 사고 어떻게 하면 고점에서 팔고 자꾸 요거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 될 어떤 단계가 있더라. 바로 그게 앞으로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그 방향성을 갖다가 좀 모색해보는 그런 사전 준비가 좀 돼 있더라. 이게 더 중요하고 그런데 그 다음 요거더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방향성 모색하는 거고 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주식을 사고 파는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은 실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방향성을 아는 것과 내가 실제 사고 파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그 방향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공부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기술적 지표 몇 개까지도 되는 건데 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술적 지표 몇 개까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의 방향을 이해한다 그러면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대충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단계까지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전업종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뭐 일부 업종에 좀 집중적인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각계 전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우수장비업종 이쪽으로 좀 매수를 했고
아직도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만 저거 기억이지 않아요. 여튼 자꾸 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종목들 움직임도 더 활발해지겠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좀 물량을 좀 더 모아가고 또 그리고 가능하면 좀 오래 붙잡고 있는 그런 투자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그중 몇 개 종목 들여다보면은 일단 KCC 가장 최근 파란색이 군집된 그 이후 그죠? 여태 파란색이 많았고 그 이후에 보니까 빨간색이 3개 이제 더하기 100이 하면 되죠. 그리고 지난번 파란색 이후 눌림목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뭐 크게 상승 여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눌림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하겠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죠. 요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녹십자는 어떻습니까? 녹십자도 파란색이 군집했던 요 시기를 지나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은 어때요? 그냥 상승 여력이 어마어마하다. 앞서본 KCC보다는 차이 이렇게 더 낫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일에 파란색이 나옵니다. 그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이게 분할 매도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을 높이면 조금씩 파는 거. 이거는 낮아가면서 이제 물량을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분할 매수. 그러니까 여기 사실 좀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보면 이렇게 조정 없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이때 어느 정도 좀 사놔도 상관은 없죠. 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반반이니까 조정 안 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때가 첫 번째 분할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눌림목을 찾는 거지 저렇게 되면 일단은 추세는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이게 급등주입니다. 이 자석들은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좀 여태 사서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빵 별 한번 떼어버리고 이 별 뜨면 삼각형 이거 다이아몬드 뜨죠. 그건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에서 단기적으로 해먹고 이거는 추세가 없는 거예요. 변동성만 있습니다. 대한제당은 상승 평범이다 할지라도 이거는 막 못 본 걸로 이런 거는 지어보십시오. 저런 거는 세력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변동성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잡스러운 놈들이 한 번씩 탁탁 털어먹는 거예요. 이런 거 조사하면은 이런 종목이 있죠. 그래서 거래원 쫙 누가 사고 팔았는지 정권사에서 데이터 받아서 분석하면 작전 세력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도 시장 감시 인력을 10명에서 15명 정도 뭐 더 늘리고 또 컴퓨터 이 시스템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작전 세력들을 잡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몇 개 하면은 실적 올리기 좋습니다. 맨놈 깜빡 넣기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조사해서 좋은 자리 올라가십시오. 자, 롯데쇼핑도 이렇게 딱 보면 괜찮죠? 더하기 빼기 하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죠. 첫 번째 파란색 이후에 눌림목을 좀 거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요. 쭉 들여다보면 하락의 폭이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이때 매수 신호로 봐도 충분하죠. 우리는 좀 더 이런 걸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잡아보려고 좀 더 기다리는 건데 그때 보통 기다릴 때는 오른 시간만큼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안 떨어졌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롯데쇼핑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럼 셀트리온 어때요? 셀트리온도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서 가장 높았거나 여러 때 기준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쫙 해보면 그렇죠.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파란색이 좀 군집에서 모욕이 났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근데 또 보면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안면해서 우리는 그때 이때 봤었어요. 이때 사서야 됩니다 하고 봤잖아요. 그 이후에 또 이런 흐름이 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난 다음에 계속 날아가잖아요. 셀트리온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벌써 떠났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장 고점 하나 잡아놨고 더하기 빼기 하면 빨간색이 많죠. 그럼 주가 상승한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쭉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어렵게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 이후에 올라간 기간만큼 대충 떨어지더라.
그런데 요때 어제 봤죠?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니까. 그런데 지금도 매수해도 되겠죠? 멀리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단시간에 오를 뭐 짧게 끝내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빨간색이 몇 개예요. 충분히 멀리 봐도 됩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이제 대충 알겠죠? 현대 지수는 또 어떻습니까? 그 선한 꺼놓고 그냥 이거 눈으로 봐도 됩니다. 산수입니다. 산수. 더하기 빼기에 보면 빨간색이 많죠. 앞으로 더 갈 수 있겠죠. 상승 평범에 들어와 있죠. 세력은 들어와 있는데 비실비실한 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충 이 무렵부터 들어왔다고 보면 어때요? 이거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단지 뭐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세력은 비실비실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력들이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뭐 또 빼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도 미지근하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현대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때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 있었는데 상승 평범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 매수 그때가 매수 지점이다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었을 때 빨간색, 파란색 더하기 빼기 하면 빨간색이 더 많죠. 상승 여력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거는 들어가면 추격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오르는 거 사도 뭐 상관없는데 그건 개인의 뭐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뭐 그건 상관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자꾸 이제 높아지게 되면 추격 매수는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이제 주가로 향하게 됩니다. 대충 이래 종목들 들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운수 장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거 우리가 봐왔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딱 정해지면은요. 특히나 이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 공매도를 금지시켜 놔버렸잖아요. 딱 막아놓고 시작하는데 금리까지 내린다 그러는데 두려울 게 없어지죠. 점점 확신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았죠. 뭐 오르는 이제 막 추세 돌리는 종목들 많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물량을 모아가면 됩니다. 계속 우리가 들고 있으면 주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힘들긴 하죠. 떨어질 때 막 힘든데 또 들고 있다 보면은 뭐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이 시장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부동산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또 빚도 좀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건 내 돈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의지만 있다면 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